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SFA 반도체 먼저 볼까요?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오르고 있는 종목 혹은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강한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SFA 반도체 지금 1% 이상의 상승 기록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막 팔고 나가고 있지만 이 종목만큼은 담아가고 있는 모습 오늘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3,695원 기록이 되고 있는 거 확인을 하고 가고요. 상상에는 그냥 주가가 장 초반부터 시장 대비보다 훨씬 많이 밀려나 버리죠. 지금은 낙폭 더 키웠네요. 25% 이상의 급락으로 진행이 되는데 상상인의 대표가 각종 의혹이 부각되는 가운데 출국 금지 조치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오너리스크는 늘 주가의 발목을 잡아 끌어내리곤 합니다. 상상인 이렇게 여지없이 주가 밀리는 모습도 확인을 해보고요. 네이버 볼까요? 네이버는 지금 또 버티고 있을까요? 강보합선 정도로 진행됩니다. 최근 부각됐었던 기대감 있잖아요. 라인과 야후 재팬의 통합. 이곳으로 인한 시너지가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아직도 나옵니다. 지금 네이버의 주가가 17만 원 선인데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40% 정도는 더 뛰어오를 여력이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강보합선 진행되고 있는 네이버도 살피고 가겠습니다. 방산주들은 현재 어떨까요? 이런 시장에서 장 초반부터 좀 눈에 들어오는 쪽이 방산주였습니다. 이슈가 있으니까요. 지소미아 이슈 때문일 겁니다. 한미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가 임박했고 또 북미 비핵화 협상이 매끄럽지 않게 진행된다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지면서 빅텍을 비롯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요. 휴니드도 그렇고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도 또한 그러하네요. 방산주와 마찬가지로 애국 수혜주들도요. 지소미아 이슈에 근거로 해서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신성통상이 10% 이상의 급등세를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모나미도 5%대 강세. 일본과의 관계가 틀어졌었던 지난 여름 때부터 이런 관련주들의 초강세가 이어졌었고 그 이후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다시 스물스물 또다시 들썩이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도 눈여겨봐도 될지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경 하이텍을 볼게요. 이번에 시장보다 조금은 더 밀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3%대 조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스마트폰 부품주들 참 화제가 됐었고 그 가운데서 폴더블 폰 관련주라고 하면서 세경 하이테크가 단연 선두에 서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혹시 오늘의 3%대 조정이 매수의 기회는 아닐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시장 얘기도 해볼까 하고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낙폭이 이렇게 키웁니다. 코스닥 지수는 특히나 2% 이상으로 낙폭이 키워놓은 상황인데요. 왜 이러고 있는 것인지,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권홍섭 대리와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대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분위기가 말이 아닙니다. 점점 오후장 들어서면 조금 좀 돌아설 수 있을까 했는데 영 아닌 것 같아요. 시장 왜 이렇게 밀린다고 보세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이슈가 가장 큰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홍콩 관련된 이제 미국 상원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중국의 관세,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합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되게 좀 거세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그 홍콩시 사태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악재가 나올수록 주가가 밀리게 되는데 오히려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이 이상이 있지 않고 이런 그 대외적인 이슈 속에서 빠졌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하락은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적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코스피나 이제 코스닥 시장이 약간 좀 이제 코스피의 경우에는 2100선을 붕괴를 했고 코스닥은 이제 630선을 좀 지켜내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만약에 2100선이나 이제 620선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오히려 그때는 매수 기회를 잡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비중 확대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뭐 외국인들의 뭐 이제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보자면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를 하고 있는 장인데 특히 많이 팔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난 그 어떻게 보면 수요일부터 어떻게 보면 주구장창 좀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글로벌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좀 추세 하락은 뭐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코스닥이 620선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그동안 가대 납폭됐던 이제 반도체 OLED 관련주들이라든지 네. 실적이 이제 동반되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포트폴리오에서 편입을 하시는 매수 기회로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620P를 기준으로 삼고요. 코스피는 어느 정도라고요? 2050선 정도 잡으시면 돼요. 2050선 정도. 네.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추가적으로 급락세가 더 연출되거나 그런 두려움은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만약에 이제 언더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밑꼬리 달고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상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글로벌 이슈는 뭐 단말 한마디나 트럼프의 네. 어떤 그런 그 한마디로서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이 다시 개선될 여지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언더슈팅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과감하게 좀 비중 확대 전략을 펼치시는 전략도 좀 유효해 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뭐 OLED 관련주를 비롯해서 몇몇 최근 들어서 좀 이제 나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이 됐던 그런 섹터들 중심으로 한번 이걸 못 샀는데라고 한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조정을 기회로 삼아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총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좀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애국 테마주들이죠. 그런 종목들 몇몇은 장초반부터 좀 튀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아무래도 돈이 갈 곳이 없는 가운데서 이제 이슈가 부각되니 뭐 당분간은 이런 쪽으로 또 돈이 쏠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보게 되는데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일단 그 하락장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섹터들은 오르기 마련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하락으로 인한 수급이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몰리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금요일 정도면 이제 지소미아 관련된 협의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뭐 지소미아 연장을 하든 뭐 파기를 한다든 일단은 애국 수혜주 관련 부분들은 분명히 다음 주에 움직일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당연히 손절 라인도 짧게 잡으셔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일단 지소미아가 만약에 연장이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반일 감정에 대한 반일 운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슈가 나타날 때마다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소미아가 파기가 된다면 당연히 뭐 월요일이나 뭐 화요일 날에는 어떻게 보면 좀 상한가 내지는 한 15% 이상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비중 확대하기보다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소규모로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지난 여름에 애국 테마주들이 이제 막 튀어 올라가고 있고 나서 한참 뒤에 뒤늦게 이 종목을 편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거의 상투를 잡았다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 만큼 이제 거의 꼭지에서 이렇게 매수 단가를 형성해 두고 계실 텐데 지금 이제 반등을 시도하면 이제 빠져나올 기회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한다 하더라도 워낙에 이제 매물대 고점에 매물대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지금을 만약에 고점을 터치를 한다면 탈출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매수할 기회는 또 언제든지 조정을 주기 때문에 천천히 매매를 하셔도 무방한 상황이고 일단은 애국 수혜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정말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데상트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한 70% 이상 급감했다는 이제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뭐 실질적으로 이제 신선통산이나 뭐 FNF 뭐 이런 그 한국 관련된 의료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거는 약간 좀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월등하게 그 반일 운동으로 인해서 수혜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를 하시고 천천히 매매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조정을 줄 때 그리고 고점에서는 탈출을 하시고 이런 그 투자 전략을 좀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은 뭐 중간 정도? 글쎄요, 글쎄요. 정도로 갈까요? 예.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경 하이테크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다소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참 얘기 많이 들었던 종목 가운데 하나거든요. 스마트폰 부품, 폴더블폰 관련주 해서요. 앞으로도 분명히 내년이 되면 더 이런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더 화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좀 눌림이 나올 때 관심을 가져봐도 될지 궁금해요. 네, 사실 이제 폴더블폰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대중화가 되기 힘들다는 좀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 화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가격이 굉장히 고가로 형성되어 있기 비싸죠.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시장에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러나 이제 폴더블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의 대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대량 생산이 되거나 기술력이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200만 원 언더로 가격이 내려오게 된다면 폴더블폰에 대한 수요가 급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세경 하이테크 외에도 이제 그런 그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아직까지 저평가를 받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장세에서 약간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뭐 회사들이 뭐 MC넥스나 뭐 파트론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카메라 모듈에 대한 증가, 탑재. 그리고 이제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부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소규모 그러니까 다운사이징이 되다 보니까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수혜가 나타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경 하이테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폴더블폰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상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도 데코 필름이라든지 휴대폰 흡면부에 들어가는 필름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매출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에 이제 무상증자를 실시를 해가지고 맞아요. 네. 한 주당 이제 한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했는데 그런 그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봐서도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굉장히 현저히 낮아 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5만 7천 원, 한 6만 7천 원 되면 한 지금 5, 6천억 정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시가총액 1조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괜찮은 수익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그냥 뭐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 접근하는 것이 물론 낫겠지만 이 또한 이제 타이밍을 잡는 것이 쉽지는 않죠. 어느 구간이면 좀 적당하겠어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그 고객분들이나 이런 투자 전략을 짜실 때 네.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가격적인 전략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격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세경 하이테크를 뭐 100주를 살 수 있는 가격이 돈이 있다고 하면 네. 하루하루마다 종가 내지는 뭐 시초가에 그러니까 열흘을 나누어서 뭐 12씩 분할 매수해보자. 예, 그렇게 분할 매수하는 관점에서 올라가든 떨어지든 어쨌든 100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1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맞출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가 정도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10영업일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서 분할 매수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좀 편성해 보자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혹은 그 이상까지 급하게 올라왔었던 거에 대한 부담은 느끼지 말고 그냥 갈까요? 차곡차곡 모아가는 과정으로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총 1조를 좀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내년 상반기까지도 흐름이 괜찮은 걸 같다 이렇게 좀 네네.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이제 빛을 발할 날들이 오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밀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종목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세경 하이테크 투자 의견 좋아요 찍고요. 내일장 탑픽으로 이 종목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권홍섭 대리만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1월 21일입니다. 목요일에 거래가 마쳤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으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국내 증시 더욱더 크게 매를 맞았습니다. 주된 원인이 우리 증시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외적인 것은 미 상원의 홍콩 인권법 통과로 미국과 중국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미중 무역 협상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다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내부에서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수급이 이탈되고 있나 원인을 찾아봤는데요. 일단 이번 26일 종가 기준으로 정해지는 MSCI 지수 리밸런싱에서 한국의 비중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셀코리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소미아 종유와 미국과의 방위비 인상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고 있고 또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우리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마감가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1.35% 하락하면서 2096.58포인트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행히도 밑꼬리를 살짝 달고 저점 대비해서는 올라오면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고 이틀 연속해서 1%대 낙폭을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장중 저점이 2088선까지, 2090선까지도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2090선 회복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2.13%까지 하락하면서 저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3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마감을 한 상황이고요. 오늘 636.01포인트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오늘 저점이 634선이었는데요. 저점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한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상승으로 방향을 틀고 3거래일 연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급격하게 상승입니다. 0.68%까지 상승하면서 1,178원의 종가 형성합니다. 어제장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1,170원을 회복했는데 추가로 상승이 나오고 1,178원 10전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중국 지수도 역시 빠집니다. 0.45% 하락하면서 2,900선 내줬고요. 2,897.9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도 오늘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는데 후장 들어서 낙폭을 좀 만회하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약보합권에서 23,038엔대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항생지수가 장중 2%까지 넘게 빠지기도 했었는데요. 탄력을 살짝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현재는 1.68% 하락하면서 항생지수가 26,434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의 마감 수급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이 11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5,700억 원 넘게 팔아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기관이 2,422억 원 사들였습니다. 개인도 기관과 비슷한 물량을 사자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잘 잡히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매도와 매수를 오가다가 결국 매수를 택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외국인들 43억 원 매수하는 모습, 개인도 732억 원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기관 홀로 695억 원 팔아내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주의 마감가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일단 시총 상위주들도 워낙 시장이 부진하기 때문에 모두 대부분 종목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굳이 좀 특징을 찾아보자면 일단 바이오주들이 시장 대비해서 더 빠지는 모습이고요. 콘텐츠 관련주들은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선전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5만 원 선 초반까지 좀 밀리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밑꼬리를 조금 달면서 하락 대비해서 좀 만회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4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으로 마감을 한 모습이고요. 오늘 기관들은 사들였지만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해서 대량으로 팔고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5만 1,000원에 종가 잡혔습니다. 역시 시초가 대비해서 탄력 빠지면서 음봉 캔들 기록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거래일 연속해서 하락 마감입니다. 오늘 2.1%까지 하락하면서 8만 9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역시 기관들은 사고 있지만 외국인들을 강하게 팔고 나가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탄력이 괜찮습니다. 오늘 장중 한 1% 넘게 상승 마감하면서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강보합권에서 빨간을 유지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17만 원 선 유지하면서 종가 형성하고요. 자동차도 오늘 그렇게 부진하진 않았지만 또 상승 탄력이 좋진 않았습니다. 현대차 보합권에서 마감하고요. 현대모비스는 1.17% 하락하면서 25만 3천 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바이오 많이 부진했고요. 바이오 시밀러 투톱도
또 일제히 낙폭 크게 기록하면서 종가 형성합니다. 삼성바이오가 2.1%까지 하락하면서 39만 1,0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40만 원 선 이제 내어주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이 시장 대비해서 더 많이 빠집니다. 셀트리온 급락입니다. 4%까지 급락하면서 17만 7,000원의 종가 형성하고요. 이제 18만 원 선을 다시금 깨고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LG화학 역시 부진합니다. 오늘 2차 전지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LG화학은 1.4% 하락하면서 30만 5,0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경기 방어주로서 신한지주가 어제 역할을 톡톡히 해줬습니다. 어제 홀로 상승 마감한 종목인데 오늘은 신한지주도 역시 시장을 이기지 못한 모습입니다. 신한지주가 1.3% 하락하면서 43,6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마감 분위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수가 많이 빠지는 만큼 부진합니다. 하지만 특징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CJ E&M과 스튜디오 드래곤이 강하게 빨간불을 켜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CJ E&M이 3시 부근 들어서 그리고 동시호가 들어서 탄력을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2%까지 상승하면서 시장 대비해서도 선전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CJ E&M 15만 1,5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밑꼬리 살짝 변동성이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좀 강하게 빨간불이 유지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굉장히 강한 종목이고요. 5일선을 하루 만에 뚫어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8%까지 급등하면서 종가를 형성했고 장중 오늘 85,400원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거의 10% 가까이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수급을 강하게 넣어주면서 오늘 좀 시장 대비해서도 가장 선전하는 모습, 시총 상위주 중에서도 가장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83,400원에 거래 마무리 지었고요. 펄어비스는 그래도 조금 부진한 모습이네요. 2% 가까이 하락하면서 17만 7,9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바이오 역시 코스피 시장 이어서 일제히 빠지고 있네요. 헬릭스미스도 5% 가까운 급락, 휴젤도 4% 가까이 하락하면서 37만 2,500원까지 내려오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5G 관련주 종목들도 역시 시장을 이기지 못한 모습입니다. KMW 역시 부진합니다. 약보합권에서 그래도 탄력 조금 끌어올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47,400원까지 올라와주는 모습이고요. 4거래를 연속해서 KMW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인데 외국인들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수급을 좀 이틀 연속 넣어주고 있다는 점은 특징적으로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SK머티리얼즈도 부진합니다. 1.6% 하락하면서 17만 1,50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5%까지 급락입니다. 48,65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5만 원 선, 4만 9천 원 선까지 모두 내어주는 모습이고요. 또 외국인의 수급은 그래도 유입되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진한 시장 속에서 그나마 선전했던, 상승했던 종목들 간단하게 종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호 HT가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한가 터치가 장중 나왔던 종목이고 상한가에서 살짝 멀어졌지만 28% 급등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금호 HT 대규모 자금 조달 소식 들려왔습니다. 7,940원까지 올라오면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이낙연 총리의 태화주입니다. 성안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종가 형성합니다. 633원까지 올라오면서 가격 제한폭 가득 채워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매각 기대감이 있는 아시안 IDT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틀 연속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7% 급등하면서 장중 상승분은 많이 반납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27,5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역시 분리매각 기대감이 있는 에어부산은 장중 상승분 모두 반납하고 하락으로 반전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1%대 낙폭을 보이면서 6,85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특히 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두고 애국테마주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남영비비안 5%대, 모나미도 5%, 신성통상이 두 자릿수대 급등세 보이면서 1,820원까지 올라오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50일주 신고가 경신했던 종목들 시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존선이 1%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해주고요. 서원도 10%대 급등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콘텐츠주도 괜찮았습니다. 제이콘텐츠리 역시 시장을 이기는 모습입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해주고요. 1%대 강세를 보이면서 윗골이 달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이 상한가 기록하면서 1,7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